안녕하세요. 윤선 박사현장TV 윤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예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 이후에 농업농촌의 변화 예측,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를 보면서, 세계적인 식료품 사재기가 있었죠. 외국의 어떤 영상들을 유심히 보시면 사재기 있고, 그러면 또 외국의 수출 봉쇄들,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식량들을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외국에서 이제 수입이라든지 수출 봉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될 것이 명확합니다. 식량 안보 문제,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식량 안보 문제는 먹거리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면 밀을 만약에 수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밀가루, 빵을 원료로 하고 있는 식료품 가게들, 그 다음에 뭐 제과, 제빵, 굉장히 다 어렵겠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식량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식량 곡물 자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곡물 자급률, 자급률이 23%예요. 그럼 77%는 외부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거겠죠. 옥수수의 자급률은 4%예요. 옥수수. 콩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식량 의존도가 77%고 세계 6위의 식량 수입국이에요. 거기에 따라 이제 점점 보니까 경지 면적 감소가 되고 있어요. 2019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 면적 1만 4,657헥타르가 감소했다 하더라고요. 용도별로 논이 1만 4,487헥타르, 밭이 170헥타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그 마스크줄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쏘았는데, 만약 그 줄이 식량줄이었다면,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 식량이 없어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아마 앞으로의 그 식량 안보 문제는,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팔고 반도체를 팔고 식량을 사오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자유무역의 기본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자유무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유무역이 봉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요하게 볼 게, 건강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에 좋은 것들, 새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도 건강해져야, 건강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판매에 있어서도 면역력을 키우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할 것 같다 로 보고 있고요. 상품은 그동안에 지금 오프라인 쪽에 그 매출이 그동안 옛날에 많았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들.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어요? 온라인 중심. 이번에 보셨잖아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금 주문하고 있죠. 근데 그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패턴이 이제는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쉽구나, 그리고 편리하구나 느끼게 되겠죠. 온라인의 주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마 온라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판매 방식들을 또 고민하게 되는 농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경희사이버대에서 예전에 그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굉장히 지속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댓글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현상을 보여주고 같이, 그리고 나서 그걸 소단위로 모여서 대단위의 어떤 것들은, 교육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소규모 단위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로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감염병은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순식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순식간이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뭐 다른 나라들, 이탈리아 뭐 하면서 막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제일 먼저 빗장을 잠그게 될 것 같아요. 빗장을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그 농촌 인력들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력을 쓰지 않는 구조로 가는 게 많아질 것 같다. 스마트팜 구조들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귀농 하신 분들 많아질 것 같아요. 농촌에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IMF 때도 겪어봤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서 도시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촌을 하게 됐었거든요. 농촌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신 분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더불어서 농촌에 또 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건강이라든가 치유 농업들. 그러면서 도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좀 더 농촌으로 오려는 곳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7년 걸렸거든요. 2015년에 메르스 어땠어요? 6년 만에 했어요. 근데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4년 만에 또 온 거예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에서 밀집되어 있는 삶 자체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퍼질 확률이 많겠다.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할 때서 농촌이라는 부분을 바라보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투자하는 비율들이,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집되어 산다는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보세요.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뉴욕 같은 시 보시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이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사재기가 많지 않으면서 좀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좀 안정돼 있고 안전하고 뭐 그런 것들 좀 보호하지 않았을까. 식료품 가게에 식료품이 쌓여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뉴스들 많이 보면 한국 상품의 신뢰도, 그러니까 한국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한국의 이미지가 좀 높아지면서 K푸드, 한국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세계 언론에 한국의 상품, 건강 이미지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장을 한 곳씩만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것 같아요. 그 예견된 변화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코로나19의 이후에 농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